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에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 2021년엔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오늘은 차용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이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예. 지금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버블은 우리가 이제 지나야 확인이 된다라는 그러한 그 과거 사례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녹화일이 아직 이제 3,000포인트 미만이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000포인트 미만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게 과연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문제는 3,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성 문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당분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를 괴롭혔던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들이었었거든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달러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약달러가 용인이 되고 워낙 강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이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원화 강세가 더욱더 가속화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한 가지 문제는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많은데,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동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들이 좀 적어지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는데, 기관의 돈이라는 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 분들의 돈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기금들을 제외하고 개인들이 이제 펀드에 가입한 돈들이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맡겨보니 수익률이 별로 안 좋더라. 네. 그래서 찾아서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더라. 그래서 이제 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도 요 근래에 개인 투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펀드 환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증시, 2021년 증시는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화랑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사 중에서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좀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버핏 지수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GDP, 국내 네. 총생산 대비 과연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시가총액이 GDP를 넘어설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고 이미 네. 넘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버핏 지수라는 게 조금 미국과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 회사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서 버핏 지수라는 게 결국 이제 GDP를 적절히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도식적으로 들어오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는 비교 지표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차이점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부분들이 GDP를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2020년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은 결과물이죠. 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표가 올해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비근한 예로 2015년과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PER이 평균 45배니까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주가가 굉장히 높았군요. 높았던 네. 수준이죠. 그때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주식시장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영원히 갈 거다라고 봤죠. 근데 그 뒤에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성적표가 잘 안 나와서 그래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만 삼상에서 어그러지는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면 올해 2020년은 언택트라든지 다양한 모습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나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 네. 결국 2021년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느냐 못하느냐. 확인 못하면 주가가 조금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확인한다라면 주가는 버틸 가능성이 있다. 올해 포인트는 바로 그 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 그러면서 네. 그냥 지수로만 이 박스권 얘기를 하신 분들도 뭐 있지만 1800에서 한 260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장부가 대비로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가 대비 PBR 대비 네. 0.8에서 1.2배까지 왔다 갔다 한 걸 치면 네. PBR 대비 1.2배면 한 3,000에서 한 3,100 정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결국은 아직도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 그러시면서 네. 박스권 상단을 치면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PBR 지표는 상승 지표가 아니고요. 네. 하락 지표입니다. 하락을 하단을 얼마큼 지지해 주느냐라는 거죠. 장부가 정도 대비해서 이게 PBR 만든 게 벤저민 그레이엄인데 네. 그레이엄이 1930년대 투자했을 때는
미국 재무제표가 완성이 안 됐을 시기예요. 워낙 부도가 많이 나다 보니 장부가라도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내가 안전하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 PBR 같은 경우 우리가 IMF 때도 서브프라임 때도 최근에 1800도 PBR 0.8배 수준을 지켰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단을 보면 저는 PBR을 적용할 게 아니라 PER을 적용해야 된다. 아니면 새로 나온 지표라기보다는 이것도 뭐 피터 린치 시대니까 꽤 지났습니다. PEG라는 지표. 기업의 성장률을 우리가 밸류로 나눠주는 지표죠. 네. 따라서 그런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상단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뒤늦게 뒷심을 발휘해서 코스피가 네. 이 연말 되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해석할 때 코스피가 뒤늦게 재평가를 받는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근데 저는 뭐 네. 재평가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우리 이거 순서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봄, 가을을 올랐을 때는 언택트가 올랐죠. 네.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올랐습니다. 제가 자꾸 공부와 비교를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잘할 것 같은 애들. 그래서 이 언택트는 올해 성적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놓고 보니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랐죠. 성적이 좋은 애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주위를 돌아보니 좀 착실하고 성적은 아직 좀 아리까리하지만 좀 괜찮은 애들 뭐 한전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증시를 달궜던 쪽은 언택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장대 산업을 버릴 수 없죠. 네. 우리나라 경제의 70%를 수출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수출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관건이 되고 이러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성적표도 좋더라. 그러니까 결국 올랐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거와 맥을 같이 하는데 PBR이라는 그러한 어떤 장부가에 대한 가치 개념보다는 가치 플러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1년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고민되실 것 같아요. 20년에 많이 올랐던 그런 성장주 네. 여기에 같이 올라탈 것인지 네. 지난해 네. 연말에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한 어떻게 보면 이런 가치주들이 좀 재평가를 네. 받는 여기에 뛰어들 것인지 이 고민이 있다면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시죠? 저는 양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양손 들고. 양손을.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약속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왼손은 EPS고 EPS에다가 성이 같으려면 PER을 곱하면 주가가 나오죠. 네. 이거는 주가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택트 같은 경우는 EPS는 아직 모르죠. PER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올라오는 것들을 봐야 되고 중장대 산업 2차 전지 같은 경우 현재 EPS도 좋고 PER도 적정 수준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치주냐 성장주냐 구분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네. 가치 성장주, 그러니까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 우리가 손을 이렇게 쫙 양손을 들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면 결국 그런 기업이라는 게 2차 전지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쪽에 핵심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업들. 맞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기업,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 많은 네.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옥석을 가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토리를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특정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종목이라기보다는 LG그룹을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이 최근에 핫해졌는데 LG그룹이 핫해진 이유가 바로 전장산업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장산업의 기대감은 현 회장, 젊은 회장께서 만들어내기보다는 선대 회장이 어떻게 보면 유지에 가까웠다. 네. 1월 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대기업 총수분들의 신년사를 안 보신 분들은 이 유튜브 보신 이후에 빠르게 한번 보셔야 돼요. 신년사. 신년사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그거는 총수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그룹을 이끌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한 거거든요. 네. LG그룹이 한 5년 전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오. 전장 산업에 진출하겠다. 네. 벌써 5년 전 얘기입니다. 어. 그때 당시에 이 신년사 이후에 LG전자가 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를 처음 터치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라면 이번에 애플향 뉴스가 뿐만이 아니라 저는 애플 뉴스는 별로 안 믿어요. 왜요? 돌이켜보면 삼성과 애플이 신제품 나타내기 전에 어떠한 스펙을 쓸 것인지 어디랑 거래할 것인지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있나요? 없죠. 그렇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밸류체인도 우리가 제품 나오면 뜯어봐야 알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LG가 애플이랑 손잡는다? 저는 죄송스럽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LG그룹이 전장산업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네. 막말로 LG그룹이 지금 현재 마음만 먹으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룹의 계열사들의 다 모으면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이 가능하죠.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선대 회장의 어떻게 보면 유지와 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스토리 플러스 각 그룹 계열사들이 움직임 네. 그리고 그룹 계열사들의 이익 규모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삼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스토리를 이익 환원으로 가야 된다 할 때 네. 스토리 부분은 신년사를 보고 그렇죠. 이익 환원은 그 기업들이 정말 그걸로 이윤을 창출하느냐 이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저는 계속 쉽지가 않은 것 쉽지는 같습니다. 않습니다만 네. 익숙하게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그땐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네. 다트라는 금감원의 공시 사이트를 보셔야 되는데 그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다 이런 분들도 네, 있어요. 쉽지가 않다고 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자님들도 정도쯤 뭐 일이 네. 있고 저도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 공시 잘 못 챙겨요. 네, 저도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다트를 봤지. 예. 아니면 이 다트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되는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사항이고 찾아보기 어렵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이 뭐 만화 열손가락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어느 시대입니까? 알람 서비스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다트를 까시고요. 여러분들이 LG전자, LG노텍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놈들이 공시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람을 울려줍니다. 네. 그러면 공시가 나왔구나 찾아봐야지. 그러고 보시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처음엔 좀 어려운데 한두 번 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처음에 딱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올해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투자를 한다면 분야나 아니면 종목을 좀 찾아주신다면 네. 어떤 분야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를 관통하는 분야는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2차 전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까요? 2차 전지가 왜냐하면 네. 전기차 배터리와 2차 전지는 다릅니다.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물론 가장 큰 용량의 2차 전지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죠. 네.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쓰임새가 무궁무진합니다.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물 간의 연결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결을 하려면 전원이 필요하고요. 네. 이 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각국 파리 기후협약이라든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탄소 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2차 전지가 기본 바탕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쌀과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반도체를 쌀에 비유하듯이 2차 전지도 산업에 있어서 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를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설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네. 이쪽은 좀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던데 예,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요. 1상, 2상, 3상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1상, 2상, 3상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특성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작용해서 그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전까지는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전임상이나 1상이나 발표가 돼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네. 고평가된 상태겠군요. 상상 갔을 그렇습니다. 때쯤 되면. 그러다 보니까 네. 작년에 안 좋았었던 몇몇 기업들의 뉴스들이 좀 나타났던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하시기보다는 의료 기기들이 낫다. 우리가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에 쓰는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임새가 꾸준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꿈만 갖고 있는 기업보다는 현업을 가지고 플러스 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탄탄하게 오르더라. 네.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꿈에만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물론 꿈이 이루어지면 소위 대박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대박보다는 안 깨지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 깨지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셔서 맞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거 아니냐. 네. 지금 투자하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네. 격언을 이제 하죠.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는 늦은 거 아니냐라는. 기자님 약간 혹시 말 걱정을 탈 줄 하십니다. 아십니까? 잘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쩌다.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유원지에 가서 누가 끌어주는 말 정도 네, 하는 그 정도 정도지. 타는 정도, 네. 말을 이제 뭐 드라마처럼 이렇게 타는 네. 거 못하죠. 결국 우리가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누구나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잘못하다 말이 서버리거나 말이 요동을 치면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올라타서 잘못 보유하고 계시면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네.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네. 그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 많이 같아요. 되죠. 네. 근데 그 걱정만 하고 계시고 일주일 전에도 걱정, 한 달 전에도 걱정 보면 주가님이 올라 있어요. 네. 말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이럴 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절매 원칙을 세우시고 네. 말이 멈추면 나는 어디서 손절매를 하겠다. 말이 앞서가면 손절매를 좀 더 땡기고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만 결국 올라타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고민만 하셔서는 수익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미인대회라고 표현을 하죠. 네. 미인대회는 내가 이뻐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안 올랐으니 이게 오르겠거니라고 해서 주식을 사놓으시면 안 오르죠. 네. 미인대회 공식은 뭐죠? 내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기자님도 이뻐 보이고 심사위원도 이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남이 이뻐 보이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달리는 말들은 다들 이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거 외에 안 오는 걸 안전하게 투자한다? 글쎄요. 안전과 주식이란 용어가 같이 양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 그런 시대는 2020년 3, 4월이 한번 줬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회를 주지는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직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어떤 위험 신호 같은 걸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뭐 좁은 길이라든지 도로가 이제 꺾이게 되면은 노란불이 운전을 좀 조심하라라고 신호를 주는 것처럼 시장에서 신호를 지금 현재 주고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란불이 좀 지금 들어온 좋은 게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네. 이렇게 행복한 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은. 예, 2020년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별개의 문제지만 주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행복한 한 해였다. 네. 어떤 주식을 사서 얼마큼 수익을 거두냐의 문제였지 웬만해서는 손해보지는 않았다. 네. 근데 2021년은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뜻은 이제 좀 옥석가리 같은 게 좀 그렇죠. 나타난다는 건가요?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택트를 고점에서 52주 신고가에 사신 분들은 한 3, 4개월 고생하고 계세요. 그렇죠. 한 9월 조정 이후로 언택트 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게 카카오가 40만 원을 하회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전히. SK바이오팜도 20만 원을 하회하고 있죠. 네. 이런 쪽들을 사셨던 분들은 남들 올라갈 때 지금 2차 전지 남의 얘기고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게 노란불입니다. 이게 종목이 누구나 다 주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을 2021년에는 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노란불이 켜졌고 어떤 건 지금 초록불인지 지금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네.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 탄력이 좀 떨어진다. 남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된다. 그리고 순환매를 돌면서 수급이 좀 빠진다. 이렇게 본다라면 그때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고 혹시 올해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운전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 3년 정도 운전을 해봐야 베테랑이 될 수 있다. 그 3년이라는 것은 겨울도 나봐야 된다. 눈길도 운전해봐야 되고 밤에도 운전해봐야 되고 장맛비에도 운전해봐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햇빛 쨍쨍할 때만 운전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비도 올 것이고요. 눈길도 생길 것이고요. 그게 뭐죠? 손절매,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익숙치 않으시다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정말 많은 교재들, 정말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종목을 찍어주는 방송이 아니라 종목을 찍어주는 책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과거의 변동성이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2020년에는 진짜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이런 현상이었지만 그렇죠. 21년에는 이게 비도 좀 올 수 있고 좀 울퉁불퉁한 이 자갈밭도 좀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네. 21년도 상승세는 계속되더라도 조금 다른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게 2021년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기자님과 제가 주식한다라고 했으면 서로 웃었겠죠. 2020년에는. 21년에는 제가 웃는데 기자님이 안 웃을 수가 있고요. 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네. 이거는 뭐 역사가 반복인데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식이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좀 올라갔으니까. 올라왔으니까. 근데 네. 주식 시장을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증권회사의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만 오로지 올랐죠. 근데 그렇다고요. 우리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20년이죠. 네. 근데 어떠한 증권사도 주식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표현 안 하죠. 일본 예를 안 듭니다.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구조가 같은 일본을 비교 안 하고 미국만 할까요? 네.
미국만 계속 놨으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유럽도 심지어 계속 오르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20년째 쭉 박스권에 있던데. 박스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올라간다라만 포인트를 주실 게 아니고요. 네. 주식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100% 확신 있을 때만 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00%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 올라갈 확률이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옆으로 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30%, 떨어지는 거 30%, 옆으로 기는 거 30%. 그러면 네. 올라갈 확률은 30%,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은 70%예요. 지금은 그 30%가 100%로 작용을 했다라면 네. 이제는 70%가 작용할 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자, 지금 내가 오늘 주식을 샀다. 이걸 10,000원에 사면 12,000원에 팔까? 13,000원에 팔까? 20,000원에 팔까? 행복한 고민만 하시죠. 네.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10,000원이 혹시 9,000원이 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고 이제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 네. 9,000원이 오면 내가 팔 것인가? 아니야, 나는 버틸 거야. 버틴다라는 개념은 뭐죠? 가치를 측정하셔야 되죠.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서 얘기 들으셨던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올라가다가 빠지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빠지면 뭐 그때부터 분석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분석하다가 더 많이 빠지면 네.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네. 근데 그런 주식이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게 선매수 후 분석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 냉장고를 바꿔드렸거든요. 네. 어머님이 2달 동안 고민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카탈로그 보시고 홈쇼핑 보시고 인터넷 보시고 핸드폰으로 다 보시고 2달 분석 후 매수하셨어요. 네. 냉장고와 주식을 다르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석 후 매수하시는 걸로 그것만 바꾸셔도 크게 손해보시지 않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뜨거운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은 때가 네, 정말 드물 것 같은데 네.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좀 일단은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이 2021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2020년과 같은 기회를 2022년에 줄 수도 있고 23년에 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일단 마음이 급하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종목을 줬는데 이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네, 조바심이 막 들고. 막 나르죠. 네. 기회는 항상 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좀 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과연 주식에서 몇 프로 수익을 낼 것인가. 이 고민들 잘 안 하세요. 다다익선이라는 용어가 있죠.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주식하는데 최소한 더블은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2020년에 엄청난 상승세를 경험했으니까 네. 이 경험 때문에 더욱더 2배, 3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건드리셨던 주식들이 2배, 3배 수익률을 온전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2배 벌었대더라. 그리고 내가 샀다 좀 한 10% 먹고 팔았더니 이게 2배가 가더라. 네.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사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증권에 다닐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도 클레임은 안 겁니다. 네. 나도 빠지고 너도 빠지니 힘들지 이러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와, 야 너는 누구는 2배 벌었다는데 너는 30%밖에 못 버냐? 이런 클레임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몇 프로 수익이 나기를 원하느냐? 최소한 1년에 더블? 그러면 여러분들 워렌 버핏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 1년의 수익률을 복리로 10%만 내도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조급하게 하셔서 수익을 내겠다? 여러분들 로또 사신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내가 조급할수록 시장은 나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식은 꾸준히 오래 한다 생각하셔야지 2020년에 좋았고 2021년에도 3,000포인트가 유지가 된다 하니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먹고 빠져야지 이런 건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장기 레이스로 보셔야지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로 보신다면 조금 기대 수익률 낮추시고 진입 시점도 조금 신중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차곡차곡 모아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갑자기 주가가 연말 맞아서 지난해부터 네. 주가가 확 빠르게 오르고 또 연초에도 첫날부터 막 레이스를 하니까 네. 더 마음이 조급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심리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보면 기술적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매수 매도, 차트 요 3가지만 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3가지만로 의자를 만들면 그 의자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네. 모든 것은 네 기둥이 모여 있어야만 버팁니다. 그 한 기둥이 바로 심리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과 이렇게 맞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급한다라고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연초에 오르다가 한번 크게 꺾인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리고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빨간불이 나올 때 조급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파란불이 나올 때 저는 투자해라.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빨간불에 투자하는 빨간불이 나온 것은 네. 그것은 흥분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좋은 기업은 파란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가 어려운 게 가치 투자를 주창하신 분들 얘기가 가치가 가격 대비 떨어졌을 때 사는 거죠. 네. 이건 파란불에 사는 거예요. 네. 가치가 가격 대비 올라 있을 때 빨간불에 사라는 분들은 다 없어요. 네. 이분들은 매도를 권했죠. 이때는 매도를 권하는 거고 현재 지금 파란불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가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야 드디어 차윤주가 얘기한 대로 2차 전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흥분해서 사시기보다는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차윤주가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했으니 그래 조정이 오면 나는 살 거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셨다가 빨간불이 나오면 파시는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전 주식 투자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뭐 목표 설정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 책을 봤는데 제가 예. 이 터틀 트레이딩을 봤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이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목표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네.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주식을 샀다가 밀리면 장기 투자한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 지금 저도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스윙 트레이딩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네. 워낙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매매 이것도 짧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매매, 내가 알 수 있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매매를 정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매매를 하겠다라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나는 요 종목만 하겠다는 종목 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네. 종목 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주식을 다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2,000개 다 한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갑자기 누가 지나가다가 A 종목 사봐라고 하면 그때부터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심리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 제가 나가다가 네. 기자님 오늘 방송 출연해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보시죠라고 얘기하면 네. 야 차윤주가 얘기했는데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하시죠. 네. 그러면 좋아 보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좋은 점만 계속 모아서 보니까요.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안 보죠. 근데 저는 외람되지만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물어볼 거 물어보고요. 네. 그렇지만 집에 와서 볼 때는 최대한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가 나쁜 점이 있지? 네. 뭐가 속임수가 있지? 그래야 이 운동장을 기울어진 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좋아 보이면 그 주식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략 30개에서 50개, 저도 한 50개밖에 종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 50개를 갖고 있으시게 되면 어느 시대든지 천하무적입니다. 이 50개에 대한 분석 아까 말씀드린 다트도 보고요. 네. 차트도 보고요. 제가 작년 초에 다른 방송에서 카카오를 10만 원대 중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제 종목 풀에 있었고 적자가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게 스크린에 걸렸거든요. 네. 물론 40만 원까지 갈 줄은 몰랐죠. 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해 놓고 주가가 빠졌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신다라면 그 종목이 결국 순환매를 돌거든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라든지 조선주라든지 IT, 엔터주들,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주들, 여기에 제약바이오들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 내가 50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50 플러스 1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50개는 여러분들이 평생 갖고 가시는 거고요. 네. 하나가 더 생기면 이 중에서 제일 약한 놈을 버리고 빼고 50개만 넣는 거죠. 네. 그러면 50개는 항상 똘똘한 놈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용어인데 투자의 유아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투자의 유학이? 예, 예. 그건 어떤 건가요, 유학?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예, 애들 어릴 때 서너 살 때쯤 되면 눈 뜨면 딱 하는 말이 그거죠. 엄마 나 오늘 무슨 옷 입어야 돼? 엄마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근데 성인이 돼서 엄마 나 뭐 먹어야 돼? 물어보나요? 말 안 듣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첫 수장 뭐 사야 돼? 첫 수장 얼마에 사야 돼? 이게 투자의 유학이에요. 네. 오. 이게 똑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 풀을 50개를 갖고 계시더라고 말씀드린 것은 차 수장이 뭐라 그러던 박 기자님이 뭐라 그러던 난 이 50개만 할 거야.
네. 이게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된 상태에서 나는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할 거야. 차트에 집중해서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강조하실 때 나만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쉽지는 않죠. 직접적인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게 자금의 손실을 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모든 증권사들이 모의매매 툴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모의매매를 이용하십사라고 추천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모의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비용이 증가합니다. 전산 비용이 네. 증가라서 네. 만들어는 놨는데 권장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수수료 내시는 만큼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네. 아니면 내가 초보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모의 투자부터 해보세요. 모의 투자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매를 다 해보시는 거예요. 네. 손절매도 해보고 차트를 통해서 매매도 해보고 누가 좋다는 걸 사서 주가 움직임도 보고 이걸 갖고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보니 잘 되더라.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원칙을 만들어 가는 거지 직접 돈을 넣으면 잘 안 됩니다. 네. 근데 모의 투자는 저는 길게 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저는 고스톱을 못 쳐요. 왜냐하면 고스톱에서 패가 좋은 게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상대방의 제 패를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고스톱을 안 치는데 네. 그 대신 저는 무료 인터넷 고스톱 할 때 무조건 쓰리고까지 부릅니다. 심리가 안 들어가니까. 앞서 제가 네. 심리가 들어가야 네 기둥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모의는 적당히 3개월 정도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소액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소액 기준도 다 다르죠. 네. 기자님하고 제가 다 성향이 다르니까 소액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3개월치 월급 정도 학생분이시면 3개월치 용돈 정도 이거 이름은 속 무지 쓰려요. 네.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은 안 주죠. 그 정도가 돼야 심리적인 내가 저항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모의 투자 3개월 하시고 일정 기간은 3개월 정도의 월급이라든지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론이 잘 되더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매매 원칙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용주 YG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